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급여자료 등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2021년도만 하더라도 회계 처리 부분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원천징수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가 다 되는 걸로 보여져요.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자,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자는 급여자료 회계 처리하는 것인 거고,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회계 처리 부분일 거고, 퇴직은 여기 있습니다. 각각 이제 원천징수 항목별로 자동으로 이 급여는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은 급여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이 급여 자료 입력을 일부 설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한두 군데 이렇게 소득자에서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천징수 대상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기타 소득도 보면은 여기 있죠. 그 다음 종교인 소득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급여자 상용직 근로자 부분을 보시면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한데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일단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회계 처리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누를 수 없게끔 나오고 기속 연월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입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입력하고 싶다. 그럼 1월부터 12월 해당 기간을 치시면 되는 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조회는 뭐 전표 미처리, 처리된 것만 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기본 말고 부서 현장별로 보고 싶다는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일단 회계 처리 부분을 세팅을 다 해서 전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송을 한 상태는 이 전송에 대한 내역, 예를 들어 1월 같은 경우 이 급여 내역은 일반 전표 1월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렇게 입력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에 해당 사항 부분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 싶으시면 클릭을 해서 전송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전송 취소가 됩니다. 다시 전송 추가를 하게 되면 똑같은 변형이 없으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복잡하죠. 복잡하게 되지만 사실상은 별도로 하나의 설정 상태만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면 회계 처리는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F7 붕괴 설정입니다. 붕괴 설정을 하고 싶은 곳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F2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첫 번째 맨 밑에 거 보면 기존의 거래처, 기존의 회사였다면은 작년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작년 등록되어 있는 것과 올해가 거의 똑같죠. 사실상 붕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년도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기본사항을 볼게요. 자, 전표 설정일, 지급일로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이죠. 아니면은 뭐 직접 입력해서 전표를 언제 설정할 수 있다. 급여 항목은 어떻게 하냐. 계정별로 합산하냐, 그룹별로 합산하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도 자, 공제 항목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제 항목, 우리 급여대장 작성의 오른쪽 끝에 공제 항목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공제 항목을 어떤 거래처로 코드를 걸어오냐. 우리가 계정과목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은 부채 성격이 있죠. 자산과 부채는 항상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 운영을 할 때 거래처 꼬리표를 항상 붙여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자, 이렇게 눌러서 국민연금은 국민,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지칭을 해줍니다. 이 부분들의 항목들은 여기서 직접 거래처를 등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 쪽에서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먼저 입력하고 나서 회계 처리 부분에서
조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급여 항목 적용 시 이 직접을 선택하면 모든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어쨌든 여기 부분에 항목 부분에 해당 거래처들을 각각 지금 예수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 합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뭐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인 지급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실질적 현금보다는 대개들 미지급금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일반 별도의 급여 항목을 거래처 등록에 만들어서 뭐 직원급여 이런 식으로 걸어놔서 기본적으로 전체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로 불러오기. 만약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전송을 미리 해놓고 지층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여기 붕괴 설정에서 만약에 전송되어 있지 않은 게 있다면 자 설정에서 뭐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눌러놓으면 이렇게 붕괴 설정이 되죠. 지금은 제가 거래처를 한 개도 뜬 거 안 되고 직원급여 부분과 미지급금만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붕괴 설정을 쭉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뭐 회계 처리 입력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일용직은 좀 다르죠. 처음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누르는 게 없었죠. 근데 일용직은 이렇게 별도로 있네요. 적요 설정,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계정 설정.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 계정은 507번 작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일괄 적용을 할까요? 물어봤었을 때 일괄 적용 여로 하게 되면 그냥 507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적용 지금 부로 돼 있죠. 부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일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일용 근로사원에서 지칭한 각각의 계정 이 계정별로 각각 나눠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여기에 일괄 적용 부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적용어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내역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부분 체킹을 해서 세로 불러오기 이렇게 한번 미리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근데 세로 불기를 통해서 각각의 금액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 급여자료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거래처 등록을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이 없어요.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처 등록을 여기에서 일일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전표 추가하면 일용직 급여차료 회계 처리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적 회계 처리 부분도 이렇게 기본에 위에 아무것도 없죠. 월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급일로 세팅을 하려면은 체크를 하시면 세팅할 거고 아니면은 체킹을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송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송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붕괴 설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붕괴 설정을 하겠다. 아니면은 수수료 비용 말고 그냥 보이기 쉽게 이렇게 하겠다 해갖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전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붕괴 입력이 되면 법인은 제출 의무가 없긴 한데 영순 수치 명세서 있죠. 여기에 수치 명세서에 자동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이제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그 금액만큼.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와줘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뭐 회계 처리 부분에 우리가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죠. 만약에 9월 20일이다. 9월 20일을 들어가 보면 별도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면 여기에 원천징수 붕괴라면 여기에서 해당 사항의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기본에는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원래라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일이 붕괴를 했었을 때 명세서 제출 대외 세상이라고 체킹을 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했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반영이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사업소득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나머지 기타 소득 자동 입력이나 뭐 배당소득 뭐 이런 자동 입력도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긴 하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사업소득만 원천징수분만 넣어야 되긴 한데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자동 등록을 하면 들어가진다. 그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그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만 회계처리 사업소득은 어쨌든 회계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처리한 게 유용해요. 회계처리할 때 한 가지 뭐 제가 생각하는 팁을 얘기하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하면 사업소득이 얼마고 수수료 비용이 얼마고 나눠지지 않죠.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리 부분을 확인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한 개 설정해서 이 부분으로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계정 과목은 사실상 지급 수수료하고 합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나 뭐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회계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원천 징수한 사업소득은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관리용으로는 보이게끔 하는 게 이렇게 업무하기에는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퇴직소득 부분입니다. 퇴직소득 부분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퇴직소득 회계처리입니다. 퇴직소득 회계처리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각각 지칭을 하고 뭐 분계 설정, 구조가 똑같아요. 다른 쪽과. 그런데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퇴직소득 확실히 잘 보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퇴직소득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퇴직 충당금 같은 경우를 설정한 이런 회사가 있다면 충당금 상계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분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퇴직 급여 비용으로 처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분계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다가는 실수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려면은 정확히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의 여부 부분도 확인을 하셔갖고 분계를 설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사업소득은 설명드렸고,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회계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 부분은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 각각 나눠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도 체킹을 하셔서 분계 설정해서 해당 사항을 한번 거래처를 걸어 놓으셔 갖고 처리를 하시면 기타 소득 자동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자 소득이야 어쨌든 분계가 이렇게 해당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 분계가 2월 잉여금을 없애고 미지급 배당금을 이렇게 반제시키는 뭐 이런 분계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뭐 그렇게 저절로 하긴 하더라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이 500만 원이 원천징수 사업소득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분계 부분도 사실상 이상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요렇게 이렇게 입력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결 용모서 회계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세팅이 비슷해요. 조금씩은 다르고 하지만은 한두 번 해보면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죠, 사실. 여기에서 똑같이 분계 설정을 해서 관련된 분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 자의 회계 처리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셔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로소득이나 뭐 일용소득 뭐 이런 부분이나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정도는 유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저기 이자 배당, 배당소득과 뭐 퇴직소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처리 부분은 신중히 확인을 하셔갖고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급여 등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